반갑습니다. 이슈 한마당입니다. 형제는 우애라는 사랑이 있으나 아내를 빼앗는 미움이 쌓이면서 우애라는 우정이 깨지고 가정 파괴라는 비극적인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 바람난 아내와 배신한 남자의 복수를 위해 쌍둥이 임산부와 6명을 살해하여 태아까지 9명을 무차별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가 살해한 이유는 무엇이며 무슨 사연으로 잔인하게 복수를 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쑤성 레닌강시 출신인 정누는 산과 바다가 아름다운 중국 동부의 관운현이 고향입니다. 정누는 농과 밭을 갈고 있는 부모님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정누는 매우 장난이 심하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부모님과 선생님이 걱정했지만 정누는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자란 그는 농부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았으며 외부 세계로 나가 크게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누는 10대 시절 학교를 그만두고 일하러 나갔으나 비즈니스 마인드도 창업 자본도 없어 낮은 수준의 일만 하게 됩니다. 방황하는 동안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타이저우시에서 일하는 샤수이빙이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결혼은 했지만 무거운 어깨에 부담을 느꼈으며 아내와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어야 하지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2004년 정누는 고향으로 가다가 기차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루한 기차 내에서 마주 앉은 사람과 친숙하게 말을 걸게 됩니다. 맞은편에 앉은 청년이 재미있게 말하는 것을 보며 농담과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몇 살 어린 왕지청이라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왕지청은 신문을 사서 관심을 가지고 읽는 중에 신문 내용을 정누에게 말합니다. 왕지청이 산시에서 3000년의 고대 무덤을 발견하고 수백 개의 귀중한 유물을 발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대 무덤이 어디에나 있지 않고 자기 고향에 꽤 많은 무덤이 있으며 그 안에 많은 유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물이라는 말을 듣자 정누는 정신을 차리고 큰 눈으로 유물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정누의 반응에 놀란 왕지청은 신문 기사를 가리키며 산시성 윈청에서 고대 무덤이 발견되어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지만 내 고향 쉬이에도 이런 고대 무덤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누는 흥분하며 밤낮으로 고민하던 기회라고 생각하고 문화유물을 발굴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왕지청은 관심이 있다면 보여줄 수 있으며 만나서 상의하자고 말합니다. 정누는 기뻐서 왕지청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정누를 형으로 모신다는 왕지청과 무덤 도굴팀을 만듭니다. 왕지청이 정누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이유는 두뇌는 유연하지만 오랫동안 일하면서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누는 먼저 고향에서 일을 보고 왕지청은 삽과 무덤을 파는 도구를 준비하여 일주일 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왕지청은 마을 원로들에게 유적지 무덤을 물어보며 도구를 준비하고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마침내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수이현 타이산사 근처의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흘 동안 숲을 파헤치다가 뜻밖에도 청나라 고대 무덤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이 100년이 지났지만 비와 자연적인 원인으로 매장품들이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발굴 과정에서 도자기 그릇 2개를 발견했습니다. 흥분한 그들은 골동품 가게로 가져갑니다. 골동품 사장은 민속 도자기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장에 비슷한 도자기가 많이 있는 것이라며
천에서 2천 위안에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여러 곳에 알아보다가 도자기를 2천 위안에 매매합니다. 정류는 500위안을 자기가 갖고 나머지 1,500위안을 왕지청에게 줍니다. 정류는 왕지청이 가장 많은 노력과 공로를 세웠으므로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지청은 고맙게 생각하며 그를 믿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로 그림자 형제같이 함께 돌아다니며 고대 무덤을 찾아 문화유물을 훔치고 때로는 목표를 찾지 못하면 남의 집에 침입하고 재산을 훔쳤습니다. 정류는 절도만이 앞날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장수성을 표적으로 여러 곳에서 절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의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해 그들의 목표는 일부 도시의 식당이나 매점이었습니다. 밤에 식당이 문을 닫은 후 두 사람은 자물쇠를 따거나 창문을 통해 물건이나 현금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2009년 8월 두 사람이 고대 무덤을 도굴하는 사이 마을 주민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그때 왕지청은 음식을 사러 나간 뒤였습니다. 정류 혼자만이 범죄 현장에서 도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정류를 체포합니다. 경찰 신문에서 정류는 형제애와 의리를 먼저 생각하며 범죄는 혼자 했으며 공범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정류는 법에 따라 1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왕지청은 감옥에 있는 정류를 면회합니다. 정류는 가족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지청은 형의 은혜와 보답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가족을 잘 돌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지청은 가끔씩 감옥에 있는 정류를 면회를 와서 집안이 모두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올바른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형수도 보살핌 속에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서 왕지청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생각하며 마음은 편하진 않아도 이해를 했습니다. 2010년 9월 정류는 형기를 마치고 감옥문을 나섰을 때 아내와 왕지청이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았으며 정류의 마음은 실망과 황량하다는 느낌으로 아내와 왕지청에게 몇 번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정류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만났지만 아내는 시선을 피하며 그에게 서류를 주었습니다. 그가 보았을 때 이혼 합의서입니다. 화난 정류는 참지 못하고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있는 젓가락으로 아내의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오늘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행동과 감옥에 있는 동안 냉정한 사람으로 변한 것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피 묻은 허벅지를 보고 소리를 지르자 주변 이웃들이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감옥에서 방금 석방된 정류를 다시 구금했습니다. 5일 후 정류는 석방되었으나 왕지청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러 오지 않았는지 많이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내는 왜 만나자마자 이혼하고 싶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왕지청이 아내와 간통했다는 가능성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이번에는 아내와 차분하게 대화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발생합니다. 집은 그동안 비어 있었으며 아내는 떠난 것 같습니다. 정류는 이웃들에게 물었습니다. 이틀 전 아내는 짐과 함께 어떤 남자가 차에 태워 떠났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왕지청과 가깝게 지내며 남편처럼 의지하고 부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웃의 말은 정류의 추측을 확인했지만 왕지청을 형제로 생각한 그는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왕지청은 정류의 가족을 성실하게 보살피기 위해 정류의 부모를 방문하고
아내를 돌봤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왕지청과 아내는 감출 수 없는 이끌림을 서로 알게 됩니다. 어느 날 폭우가 거세게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왕지청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왕지청은 밤늦게까지 누수를 막기 위해 흠뻑 젖은 그를 보고 아내는 감동합니다. 그날 밤 서로가 참았던 마음을 주고받는 밤이 되어 넘지 못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혼자 사는 왕지청은 의리라는 개념보다 참을 수 없는 욕정의 여인으로 눈에 아른거립니다. 또한 아내는 길고 긴 외로움의 터널에서 나온 듯한 환상에 젖어가며 그녀의 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잦은 교류는 주변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나 오히려 두 사람은 떨어지지 못하고 몇 달 동안 집에서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야유를 불러일으킵니다. 두 사람은 마을의 험담으로 마을에 머무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감옥에서 석방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왕지청은 두려운 마음에 감히 정루를 찾아가 면회하지 못했으며 석방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생각하면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다시 체포된 남편이지만 그의 분노를 과소평가했던 아내는 왕지청에게 몰래 떠나자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숨어 살면은 불안하거나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다고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정루는 두 사람을 사방으로 찾아보았지만 도저히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정루의 내면의 분노는 날로 커지고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지청을 만나 대화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아내를 다시 데려와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갔던 곳은 왕지청의 고향이었고 왕지청이 집에 오지 않은 지가 1년이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에는 왕지청의 부모와 딸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왕지청의 행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처음에는 부모는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도 왕지청의 행방을 찾기 위해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왕지청의 부모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멋대로 행동했으며 그것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전화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행방을 알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 후 정루가 왕 가족에게 계속해서 왔을 때 그들은 대면을 거부했고 결국에는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왕 가족이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와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합니다. 결국 두 사람에게 당한 만큼 복수를 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1년 8월 정루는 왕지청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찾아다니는 것보다 왕지청이 언젠가는 고향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8월 28일 정루는 버려진 집에 몰래 숨어 식량과 물을 충분히 준비하고 장기전에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6일을 기다린 후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에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6개월 전에 왕지청이 어느 여자를 데리고 왔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들은 유부녀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정루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왕지청이 6개월 전에 왔었다는 말을 하지 않은 그의 부모도 미워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함과 자신의 억울함이 밀려오는 순간 두 놈을 잡을 수 없다면 그의 가족들을 죽이는 것도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9월 3일 저녁 정루가 왕지청 부모의 집에 몰래 발을 들여놓자 옆집 리샤오중의 개가 갑자기 짖었습니다. 리샤오중은 왕지청의 삼촌입니다. 왕지청의 부모와 삼촌은
바로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몰래 들어가려던 정루는 노출될까봐 개를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리샤오중의 집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리샤오중의 의붓딸 첸샹과 마주쳤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첸사는 개가 짖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러 나왔다가 정루와 마주친 것입니다. 첸사는 낯선 사람을 보고 나가라고 말했을 때 정루는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루는 첸산에게 목을 조르고 찔렀습니다. 갑자기 천샨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리샤오중의 어머니가 끔찍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루는 어머니도 찌르고 집으로 들어가 리샤오중 부부를 죽여서 내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죽고 말았습니다. 정루는 미친 듯이 왕지청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걷어차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왕지청의 딸을 죽였습니다. 7명 살인, 쌍둥이 태아까지 9명을 죽인 그는 악마의 화신처럼 무고한 사람들에게 그의 질투와 분노를 표출하고 말았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정루는 도망가지 않고 왕지청과 아내의 복수만을 생각하며 범죄 현장을 청소하고 왕지청의 집에서 하루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왕지청의 가족을 살해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식을 받으면 왕지청이 돌아올 줄 알았으나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왕지청과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합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살인과 자신의 인생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고향의 부모님을 향해 절을 하고 경찰서로 걸어갔습니다. 9월 4일 저녁 수많은 경찰차가 왕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왕씨 가족이 사망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가족은 마을에서 비교적 외진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경찰이 시신을 옮길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들을 잘못 두어 두 가족의 비극적인 살인 사건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경찰에 자수한 정루는 모든 것을 진술하며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2011년 12월 14일 법원은 1심에서 정루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정루는 판결을 듣고 왕가와 못쓸 아내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살게 되었다고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2012년 9월 5일 오전 정루는 사형장으로 호송되어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불교에서 선을 심으면 선을 얻고 악을 심으면 악을 얻는다는 것처럼 정루의 사형 선고는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입니다. 그러나 왕지청과 정루의 아내는 자신들의 도덕적 실수로 죄 없는 가족이 몰살하는 비극은 남은 인생 죄책감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또한 정루의 범죄 사실 자백으로 왕지청도 마땅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배신감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악마가 되어버린 정루의 비극적인 인생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희생자 가족의 명복을 빕니다.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